안녕하세요, 예, 예. 목사님. 우리가 이제 교회와 자본주의 오늘로써 다섯 예, 번째죠. 예. 그리고 화평의 소리 21번째. 오늘 또 목사님이 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교회와 자본주의를 예, 끝내고 예. 이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다른 주제로 이제 하려고. 질의응답을 좀 가지는 질의응답도 시간하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팔복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 치유에 예. 관한 부분으로 넘어가죠. 예. 뭐 하다 보니까 벌써 뭐 20번째. 글쎄 말이야. 그래도 우리가 건강을 이렇게 계속 유지시켜 주시니까 아주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여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그 믿음만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과 사랑, 믿음이 기초고 그다음에 이제 완성이 사랑으로 나간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에 관한 얘기는 뭐 워낙 그 중대하고 근본적이면서도 뭐 되게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고 우리의 삶 전체가 뭐 사랑 때문에 사는 거고 사랑 때문에 죽고 그렇죠. 뭐 하여튼 사는 이유도 사랑이고 굉장히 중대한 우리 삶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한두 마디 말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조금씩 이제 시작할 때 한마디씩 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이 핵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이루어지거나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변에 다른 여러 사랑이 아닌 요소들이 같이 연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랑에 관해서 자꾸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나 또는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랑이 마음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무능하다든지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사랑으로 표출이 되거나 표현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상대방한테 이제 사랑이 없다 그렇게 오해받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렇게 사랑을 해서 이렇게 사람을 하다못해 이제 이렇게 안아주거나 그런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뭐 팔에 장애가 있다든지 또는 뭐 일어서기 어렵고 그러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인 허그한다 이렇게 안아주는 것들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말의 표현, 감정 표현에 이제 서투르는 경우에는 이제 그 말을 잘못한다든지 또는 그 습관이 잘못 들어가지고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반대로 표현하는 뭐 습관들이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어릴 때 하던 짓들인데 그냥 뭐 여학생을 좋아하면은 괜히 가서 괴롭혀. 그게 자기의 관심의 표현인데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어릴 때는 이제 남자는 남자끼리 놀고 여자는 여자끼리 노는데 남자 사회에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면은 남자 또래 집단에 대한 배신처럼 이제 그랬죠. 생각돼 가지고 도리어 이제 괴롭히는 것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릴 때가 아니라 나이 먹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TV 프로 중에 뭐 안녕하세요인가 그런 이제 이게 고민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프로가 있는데 한 뭐 30살 먹은 딸을 아버지가 그렇게 괴롭혀요. 뭐 욕도 하고 막 육체적으로도 막 때리고 그러는데 막 딸은 자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도 아버지는 자기는 딸이 너무 사랑스럽고 자기는 사랑해서 그렇게 관심 갖고 하지 딴 자녀들은 그렇게 뭐 그보다 덜하기 때문에 괴롭히지도 않고 근데 이게 그 딸을 그렇게 괴롭힌대요. 그래서 그게 아버지는 사랑해서 그렇다고 그렇죠. 딸은 힘들고 그 삐뚤어진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사랑한다 그랬을 때 어떤 그런 그 요소 그다음에 이제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제 그거를 이해를 못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이 할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 뭐 의욕이 없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걸 왜 그러냐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태어날 때부터 어떤 뇌든 뭐 육체적으로든 뭐 어떤 의미로 이제 그 장애나 무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뭐 상대방을 마치 아까 좀 괴롭히는 것 같이 나타나서 이제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잘 이해를 하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이제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교회에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번영 신학이라 그랬는데 그 우리의 다음 생이 없다면은 천국이나 뭐 이런 영의 세계가 없다면은 번영의 신학이 맞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또 지적해야 될 것들은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풍요하게 산다면은 번영의 신학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일부 사람 내지는 다수가 굉장히 빈곤하게 산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에서 한쪽 교회는 번영의 신학을 주장하고 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축복받은 것처럼 말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그냥 풍요롭게 잘 살면은 상관이 없어요. 뭐 천국이 뭐 아니더라도. 근데 우리 사회는 누구나 보듯이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미리 말을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데도 자기네는 특권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산다라는 것들은 인간성의 그 어떤 마비 내지는 이제 그 파탄이 오는 것인데 왜 파탄이 오는 것이냐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외면해야 돼요. 바라보질 말아야 돼. 관심을 갖거나 그럼 좀 편치가 않아요 마음이. 그 다음에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야 돼. 그거를 같이 공감을 그렇죠. 공감을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들은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 사이코패스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날 사이코패스가 뭐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예? 이제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그 고통이나 아픔을 이제 외면하고 모르는 채하고 문을 닫는 그러한 경향이 자꾸 이렇게 유전적으로 축적이 돼 싸우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 생겨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 사회가 갖는 그러니까 부유하게 사는 것들이 뭐 나쁠 건 없죠. 그 자체로 좋죠. 근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의 인간성의 파괴나 손상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여러분 천국 지역이라는 것들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생각할 것도 없는 게 이 땅에서는 다 섞여 살지만 그 다음에는 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유사한 사람끼리 모여서 산다고 말하면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무심한 사람끼리 모여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회가 어떤 아주 냉랭하고 차갑고 모든 사람과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노는 거예요. 안돼 노는데 자기끼리 놀더라도 뭐 그 사람들 인간 자체가 예, 간혹 하다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어려움을 거기서 지네끼리 참 그거 문 닫고 무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만 놀다가 누가 그 안에서 잘못된 사람이 생겼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보살펴 주는 신용을 내다가 그 다음에는 그것도 그 사람이 못 견뎌서 떠나.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이야. 자기하고는 관계 없어. 그 어떤 그 뭐 한국의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거기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거기를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냐? 사업에 실패라니까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뭐
다 이 번영 신학에 물들어서 잘 돼야만이 돼. 안 되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이 다 그냥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거기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결국은 그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사회가 사회주의로는 나갈 수도 없고, 나가는 건 어리석도 그렇지만 사회주의적인 정책.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떤 사회나 국가가 배려를 해준다. 이제 그것이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본주의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싫어하고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성향이 이제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제 어느 방송인이 간단한 말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봤어요. 아니 왜 사회주의적인 이제 그런 영향받은 사람들은 왜 돈 있는 사람의 돈을 뺏어다가 왜 가난한 사람한테 그걸 채워주려고 그러냐.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자유기업 뭐 이런 거 이제 사유재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쪽으로 자기는 이제 나간다 뭐 이런 이제 언론인 중 하나인데,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 이제 돈을 뺏어다라는 말은 이제 세금을 걷어가는 걸 말하죠. 강제적으로 세금이야 강제 뭐 형식이야 자진 나쁘지만 실제는 강제죠. 뭐 안 낼 수가 없는 거니까 내는 건 이제 뺏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깔린 전제를 우리가 좀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깔린 전제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자유롭게 경쟁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돈을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이제 돈을 벌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왜 뺏어다가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 주냐라는 문제인데,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이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하고 아주 근본적인 이제 문제인데 별로 언급을 하길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시스템이 공정하냐 그렇게 봤을 때 공정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공정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것들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아시아 베이징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봤는데 중국하고 쇼트트랙 하는 걸 봤어요. 뭐 굉장히 사람들이 화가 나고 답답한데 그 심판이나 그쪽 하는 것들이 공정하게 하질 않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러면은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한 한국 선수들은 맥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심판하고 이제 그쪽하고 돈 써가지고 친해가지고 메달을 따려고 그러지, 누가 뭐 그렇게 연락에 연습하고 머리 쓰고 그렇게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여지는 하나의 문제는 이제 사회라는 데가 공정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확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걸 상당히 무시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대다수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그거 어떻게 그렇게 뭐 다 되냐, 뭐 이제 그런 그리고 이제 공정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자기가 중국 사람의 경우 원치 않죠. 그런 것들을 자기네 같은지 그걸 메달을 따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따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본 TV에서 나온 거라는데, 한국의 여자 격투기 선수가 있다 그러니까 남자하고 이제 한번 해보겠다 그러는데 남자 셋을 붙여놨대요. 체육도 좋은. 그러니까 뭐 여자가 뭐 그게 아무리 격투기, 그러니까 보통 여자 격투기 선수가 일반인 남자를 대상으로 하면 여자한테 맞아요. 그건 뭐 피하는 거 훈련하고 때리는 훈련했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일반인이라 그래도 3명을 남자를 붙여놓으면은 여자가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공정치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스포츠 경기는 다 체급으로 하잖아요. 이제 가끔 이제 체급 없이 하는 게 가끔 이제 정식 경기 아닌 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태국인지 어디 나라에서 봤다는 건데, 이제 양아치처럼 이제 노는 애들을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격투기 선수하고 붙이는 거예요. 너 그럼 한번 격투 해봐. 그러면은 아무리 양아치처럼 동네 스트리트 파이터로 싸움을 잘해도 격투기 선수한테 붙여놓으면 얘네 터지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체급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쪽이 이제 터지면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 해소를 받는 거죠. 이제 그 잠깐 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운동 경기라는 건 체급으로 해야 된다 이제라는 것인데, 그럼 우리의 사회가 체급별로 경쟁을 하냐? 우리의 사회가. 그렇죠. 네. 일본의 유명한 극진의 가라떼가 실전 가라떼라 그러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전 가라떼이기 때문에 거의 체급이 없어요. 최영희가 실전은 체급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장단점을 이렇게 자기가 극복하고 장점은 쓰고 극점하면서 실제 붙는 거지. 자기도 그렇게 하고 이제 실제 싸움을 격투를 하고 다녔고 서양 사람들하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실제 우리의 실제 사회는 체급이 없다고 해요. 그 사람 말로. 예.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모르죠. 전에 들은 소리예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의 사회가 체급별로 붙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체급 없이 붙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모든 사람 학교를 다니고 시험을 치니까 시험 자체가 이제 가끔 부정행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감독도 잘하고 공정하게 해서 이제 시험에서 이제 성적을 냈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리고 그것 따라 이제 대학을 간다 또는 뭘 간다 그러지만, 아니 시험 자체는 공정하게 했다 치더라도 그 교실 안에는 요새는 이제 IQ만으로 이제 시험 공부가 결정나는 거 아니라 그러지만 IQ든 EQ든 뭐든 근본적인 능력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IQ 한 150 가까이 되는 사람도 있고 130 100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많고 같이 공부를 시키면은 그거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네. 잘 하고 시험을 치면은 당연히 그쪽 사람이 성적을 잘 내요. 그러면서 공정하게 누구나 같은 시간 같이 가르쳐 가지고 나타난 결과 가지고 해주는데 공정한 것처럼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내면적으로는 공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장도 기울어져 있고 거기서 뛰는 선수들도 네. 저 피지컬이나 이런 체급의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서 공부 너는 열심히 안 했으니까 집중해서 안 했으니까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맞아요. 네. 똑같이 이렇게 다 공개된 자유로운 상황에서 경쟁을 하는데 누구는 벌고 못 벌면 너의 문제지. 왜 그걸 가지고 왜 돈 많이 번 사람 가지고 그러냐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내면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런 것처럼 하고 그 내면은 서로 그쪽에서 얘기를 안 하죠. 언론이나 일반인 얘기를 안 하는데 그건 실제 그런 게임이 그렇죠. 아니다 이거예요. 공정한 게임인 양 포장했지만, 그쵸, 포장을 했지만 불공정한 게임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 별로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거는 일본 사람이 이제 쓴 책인데 이제 제목을 잘 잡았죠. 말해서는 안 되는 너무 잔혹한 진실. 이 사람이 뭐를 지금 가지고 들고 나오는 거냐? 유전의 문제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유전 학자는 아니에요. 일반 이제 다른 이제 경영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유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의 한 70, 이거 대체 여러 가지 분야인데 보통 70%는 유전을 이미 결정이 나 있다 이거예요. 70%. 나머지 30%가 이제 같은 유전적인 거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자라는 환경도 상관이 있고 이 사람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애쓰고 이걸 갖고 하냐 따라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뭐 30%는 인정할 수가 있어요. 노력했다고. 그렇지만 이미 70%가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예. 70%가 그러면은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예능도 그래요. 예. 예능 쪽에서도 이미 유전적으로 타고 태어난 사람을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영화로 표현한 게 이제 그 아마데우스라고 우리가 유명한 모차르트하고 살리에르는 사람이 먼저 궁중 음악가로 있는데 자기는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데 이상한 놈 하나 그 모차르트라고 나이 어린 놈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애가 노는 영화가 그래는 실제로 많이 아주 애가 경망스럽고 그다음에 막 그 비도덕적으로 막 여자고 놀고 뭐 그래도 뭐 얘는 무슨 시간에 뚝딱 해가지고 음악을 그리고 모차르트 말로도 그래요. 막 음악이 막 들려온대 자기한테. 그럼 막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영화에서 이제 약이 올라가지고 이제 얘를 이제 죽는 쪽으로 몰고 갔다 뭐 그렇게 나온 영화인데 뭐 이제 그 영화적 이제 상상이 들어가 있겠지만 여기서 보여지는 것들도 이미 타고난 재능으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피아노를 예를 들더라도 피아노 간단한 거 이렇게 치면은 그냥 그대로 따라 치는 애들이 있대요. 음악학원에서. 있죠. 예. 뭐 선생님 음감이 뛰어나는. 음감이 딱 들으면 그냥 친대요. 예. 그러니까 예능 쪽에서도 이제 그렇고 운동 쪽에서도 이미 뛰어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타고나길 피지컬이나 뭐 어떤 뭐 순발력이나 뭐 판단력이나 뭐 그런 거에서 어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는. 그다음에 만약에 공부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또 뭐 어떤 비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제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사회가 실제적으로는 공정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네, 공정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돈을 이제 많이 벌었다 그러면 뭐 불법이 아닌 쪽으로 벌 수는 있어도 그렇게 번 이후에는 그 사람이 뭐 자기 부모의 혜택을 받았던 뭐 타고난 걸 받았던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운이 좋았던 뭐 좋은 사람을 만나 어떤 그런 요인이 그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거 아닌 요인이 더 많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벌었다면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양심적으로 그 사람이 인간이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불공평하게 돌아가는 그거를 어느 정도 메꾸려는 노력을 이쪽에서 하지 않는 한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거기를 버티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이제 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런 사회주의적인 정책,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그 공정한 게임을 하기 위한 어떤 그 기본 틀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교회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공정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최소한의 생활을 해야 그 사람이 거기서 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노력을 하든 뭘 하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하다가 병들고 스트레스 받고 아주 그냥 죽어버리든지 자살하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절반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사람이 병이 들면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병든 병이 들거나 무슨 장애를 가졌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거를 사회가 이제 그 어떤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이제 의료적인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 점에서는 괜찮은 편이고 예. 미국은 최악의 나라고 예, 완전히 나쁜 나라예요.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건데 굉장히 이건 지금 근데 그걸 지금 민영화한다고. 민영화하는 쪽으로 일부를 하겠다고 자꾸 이제 들어오는데 그건 절대로 그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건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에 이제 그
아주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먹고 움직이고 뭐 화장실 가는 거 이런 것들 먹고 사는 거죠. 우리나라가 최소한 이제 외국에서 무료 급식도 해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 이동 수단도 우리나라가 보편적으로 싸고 외국의 절반 정도라 그래요. 싸고 차가 없이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좋은 거죠. 그다음에 나이 든 사람 이제 전철 이제 무료로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화장실도 뭐 다 돈 내고 가는데 우리나라는 공공 그런 거까지는 우리가 이제 좋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 말을 좀 하고 지나가려고 정택을 했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먹는 거를 무료 급식하는 학생들을 이제 무료 급식을 해주잖아요. 예. 그거는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그 지금 시장하고 있는 모 씨는 그걸 강력 자기 뭐 목숨을 걸고 반대하겠다 그러는데 아니 최소한 먹는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먹는 건 해줘야 이렇게 공부를 하지 공부를 예? 먹지들 못하고 그 다음에 왜 부자들은 그럼 왜 공짜로 왜 주냐? 아, 난 정말 미친놈 같아. 그 돈이 다 부자한테 나온 돈이에요. 뭐 이건희 손자도 그냥 먹어야 되냐? 아니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돈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온 돈이에요. 그 사람은 그 저 수천 명 먹일 수 있는 그렇죠. 돈을 내고 세걸 많이 냈어요. 맨 내고 혼자 먹는데 그거는 걔네는 왜 먹냐? 아, 그거 정말 뇌가 어떻게 된 인간이 아닌가 싶은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예. 그리고 뭐 오늘날 누구한테 다 공평하게 주자 그러면 부자도 주냐? 아, 다 부자한테 나온 돈인데 그 돈이 가난한 사람은 그냥 받는 거고 부자는 자기가 열 내고 하나 받는 건데 하여튼 뭐 그 이상한 그 사고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있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회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이거 하면 나라 망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 뭐 지나치면 아니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근본 뭐 최소 주는 건 괜찮지만 그렇지만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회면 할지라도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의료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이에요. 예, 이 점에는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 우리나라 그 우리가 지식 사회고 교육을 받아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그 교육을 자기가 뭐 자기가 싫어서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까지도 사실은 이제 돈을 안 받고 그 다음에 대학도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능력이 되면 그러니까 독일도 능력이나 안 되거나 뭐 그러면 이제 안 한다 그러지만 그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가 오늘날 굉장히 그 막강한 선진국에 들어가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들은 거의 다 국립화되어 있고 이제 국립화된 대학들은 굉장히 독일은 안 받고 독일은 물어보니까 이제 학생회비 뭐 일부만 받는데요. 그런 거 자치 활동하기 위한 그 다음에 생활비도 대주고 프랑스도 굉장히 그 적은 돈을 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영국은 안 그렇죠. 영국은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차라리 어렵죠. 그 영국은 이제 귀족 사회들이 이제 높은 층 사립학교 가고 그다음에 걔네들이 다 옥스퍼드, 캠브리지 좋은 대학 다 차지하고 그런 나라에 비해서 독일 같은 데는 능력만 있고 원하면 얼마든지 대학 가서 공부를 하게 해주고 이제 그렇게 대학 간의 차별도 없고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뭐 한 번 등하면 여기저기 아무 대학이나 가서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이제 독일이 선진국으로 버티는 이제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이 점에서는 굉장히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그 재산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환경을 통해서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고 그 모든 사람이 그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그 생각해야 될 중대한 문제고 그다음에 교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교회라는 시스템이 이제 서구에 무너져 가고 있는데 굉장히 난 좋은 시스템으로 생각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 가지고 그 일상적인 얘기 아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거 아니에요. 뭐 30분이든 40분이든 50분이든 그 굉장히 그 좋은 시스템을 만나고 이제 그 사회 계층과 상관없이 사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서 이제 서로 좋은 기회를 마련했는데 이제 이게 서구에 무너져가 한국도 이제 무너져가고 있는데 교회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거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데 네. 선거가 언론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언론이 지금 또 그쪽에 장악해가지고 이제 그쪽 말만 하니까 쇠뇌를 당하고 있는 건데 교회가 그렇지 않고 교회 설교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않으니까 사실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되는 건데도 말을 안 해. 엉뚱한 얘기. 엉뚱한 소리를 하고 도리어 저쪽 편을 들어주는 맞습니다. 일을 교회가 함으로 교회가 이런 자본주의의 폐해 그리고 자본 부자들이 아까 말한 그 인간성이 이제 파괴가 되는 그런 일에 일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참 너무 큰 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사회를 바꾸려면은 이제 정치나 정당 쪽에서 움직여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를 해야 돼. 선거에서 언론 사람들과의 이제 그 소통, 커뮤니케이션 이런 건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교회가 그나마 마지막 보루가 돼야 되는 보루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이제 결국 이제 그 보루의 하나가 이제 그 지식인이고 지식인도 다 대학에 속한 지식인들은 끝난 지식인이고 거의 다 대부분은 그다음에 이제 그런 예술가, 문학, 시나리오 작가, 뭐 영화 만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제기하고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죠. 예, 그런 다큐 만들고 뭐 그런 그 감독들이 있어가지고 영화를 통해서도 표현하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시스템이 또는 그 돈 버는 시스템이 공정하지가 않다라는 거 하나만 우리가 알더라도 그러니까 뭐 나는 뭐 머리 쓰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번 거고 뭐 니네들은 뭐 머리를 안 쓰든지 게을르든지 뭐 능력이 안 돼 뭐 해서 뭐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정당하다 그거를 지금 이제 깨야 돼요. 맞아요. 그 점을 좀 교회가 말을 할 수 있어야 이제 그 올바른 교회다라는 것들을 좀 말을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라든지 그 타고 태어날 때부터의 그 어떤 그 본래 다르게 태어난 그럼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건 뭐냐? 그 구약의 그 과부와 고아와 객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편드는 듯한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그쪽을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보충하고 채워주려는 것이고 과부와 고아에게만 해주는 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빚지는 거다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해야 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나는 거는 어떤 법칙성이나 뭐 어떤 불가피한 물질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흑인, 황인, 백인이 있는데 태양이 강렬을 세게 비치는 쪽에서는 태양의 그 빛의 그 유해성을 막기 위해서 이제 결국 검은 피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태양이 덜 비치는 북유럽 쪽에서는 피부가 희고 머리 색깔도 이렇게 금빛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뭐 그런 일이 지구가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듯이 우리가 타고 태어나는 것들도 어떤 사람은 좋은 요소를 많이 갖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좀 그 장애나 이런 거 가지고 무능하게 태어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노력을 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한 그거를 줄이고 그 폐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이 땅에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꺼이 자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은혜론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예정론까지 연관된 것인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더 많은 은혜를 많은 걸 가지고 태어났다 그랬을 때 무슨 뭐 장애를 태어난 사람이 과거에 뭐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거 아니라고 예수님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 어떤 사람은 왜 5달란트, 1달란트냐? 그 과거의 원인이 없어요. 이거는 5달란트는 이제 일단은 받은 거고 이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그런 그 과제를 받았다는 거지. 과거에 이 사람이 뭐 잘해가지고 다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3달란트. 그러니까 이게 평등하지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그만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좋은 걸 받고 태어난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 표현대로 거저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자기가 잘나가고 뭐 운이 좋 그게 아니 그런 거 운 그런 거 없어요. 행운 그런 거. 예. 거저받았으니까 그냥 거저줘야 된다라는 게 성경의 근본이에요. 예. 예. 오늘은 좀 예. 내가 보기엔 굉장히 심각한데 너무 짧게 말한 것 같아. 좀 더 자세하게 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흔히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다 그 모두 죄인인데 돈을 벌고 못 벌고 가는 건 또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이 많이 벌고 많이 진짜 뭐 성경적 표현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거를 또 나눠줘야죠. 네. 돌려줘야죠. 그러니까 지가 아무런 이제 원인이 나한테 있지 않다라는 게 은혜론의 근본이에요. 네. 내가 뭐가 잘해서 훌륭해 그게 아니라는 그냥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냥 또 베풀어야 된다라는 그 근본 가르침을 유지하는 사람은 많이 받았어도 그 인간성이 파괴 안 되고 이제 그거를 그만한 걸 치르는 거고 이 땅의 이쪽이 자본주의의 역사가 짧아서 하여튼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지금 뭐 사회주의적 자본주의 뭐 이런 얘기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교회와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 거저받은 거 거저줘라.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많은 재능이니 인물 좋은 게 그게 다 거저받으니 네가 뭘 해서 받은 거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난 훌륭하다 잘 교만할 게 아니고 난 빚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그렇죠. 베풀라고 받았다 생각을 해야지. 내가 무슨 뭐 우리 전생에 뭐를 잘해서 우리 조상이 그거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회주의다 자본주의다를 떠나서 우리가 불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한 게임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잘 나가고 또 나름대로 했던 사람들은 그것에 또 상응하게 나눠주고 베풀음으로 인해서 다 같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은 우리가 서로 현재는 이제 질문 현재까지 말한 것 중에 대한 이제 질문이나 뭐 이런 걸 그런 걸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